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제가 재무 상담을 한 지가 8년차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종합재무 상담을 하는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설명이나 상품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무관리 계획을 하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하고 이자도 높고 기간이 짧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재무 상담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이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불리면 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합재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이런 상담들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지출 파악부터 해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한 달에 300만원 벌고 적금은 100만원 하고 있고 한 달 지출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200만원 정도 나가고 연간 명절이나 휴가 뭐 이럴 때 쓰는 돈들을 합쳐보니까 500만원 정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내 저축은 58만원, 그러니까 19%를 저축한다 라고 바로 파악이 되죠. 그리고 자산 현황을 입력해요. 은행에는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가 있고 증권자산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있고 보험자산으로는 3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은 돈이 따로 없죠. 보장만 받는 거니까. 그리고 실물자산으로는 그 전세를 지금 8천만원짜리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5천만원 대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면 현재 내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242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산은 9천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골고루 분배돼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출부터 이야기를 나눠요. 당연히 이렇게 재무상담을 받는데 지출을 당연히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나는 한 달에 100만원만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지켜지나요?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 생활비는 못 줄이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고 유지비, 한 달에 내가 교통, 통신비, 식비 이런 걸로 100만원 쓰고 있었는데 얘는 좀 줄일 수 있어, 얘는 80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산들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만 써야지 라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또 연간 지출로는 명절 때는 1년 동안 한 100만원만 써야지, 휴가는 1년 동안 200만원만 써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예산으로 150만원을 지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450만원 정도로 연간 지출을 쓰겠다라고 계획이 되면 저축 여력은 113만원으로 38%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파악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왜 통장을 쪼개는지도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지비를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80만원 잡아놨으면 지금 지출 계좌에 80만원으로 입력을 해놓고 이 안에서 생활하도록 패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장을 쪼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담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은퇴 상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본인이고 배우자고 그 자녀가 있는데 나는 30세고 배우자는 28세고 자녀는 1세예요. 그러면 자녀가 대학 등록하는 나이가 내 나이가 49세고 그리고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30은 돼야 독립을 하겠죠. 그럼 59세까지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55세면 그만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이상은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가정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95세까지는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받잖아요. 그거 얼마 받는지 계산부터 해보자고요. 연봉이 지금 현재 4,500만원인데 작년에 입사를 한 거예요. 지금 30살이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입사를 했고 만약에 55세까지 근무하면 국민연금을 한 70만원 정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정년까지 채워서 60까지 다니게 되면 83만원 정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해버리게 되면 국민연금 확 줄어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직장을 오래 다니면
네, 공적연금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민연금 70만원 나오고 퇴직연금 31만원 정도 나오면 30만원 정도 나오면 일단 65세부터는 100만원은 깔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은퇴 시기 때 만약에 가정에서 한 5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의 삶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지출을 더 줄이고 더 노력을 해서 종잣돈을 더 많이 만들어야, 사업 자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네, 그때 가서 사업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없으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은퇴 시기 때 넉넉하게 살 수는 없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되면서 아, 나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요 재테크 상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어찌됐든 이런 계획들을 세워봤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지금 저축여력은 113만원이에요. 이런 113만원을 가지고 적금을 돌린다 라고 했을 때 대학 입학할 때까지 요 19년 동안 모이는 돈이 원금은 2억 5천인데 만약에 적금을 돌리면 2억 9천만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배워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한 5% 정도 내게 되면 금액이 확 커지죠. 4억 2천만원으로 확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축여력 150만원 중에서 연간 지출 대비해서 40만원 빼놓고 110만원 저축여력이 있잖아요. 이 11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저축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안전하게 나는 위험한 거 싫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적금만 하겠다라고 해서 110만원을 다 적금을 해버리시면 만들어지는 돈이 20년 후에 2억 9천만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해서 투자를 좀 배워가지고 뭐 50만원은 적금을 하고 60만원은 펀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3억 8천으로 금액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나는 안전하게 저축은 얼마 하겠다, 투자하는데 저축은 얼마 하겠다라는 합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종잣돈 운용 마찬가지로 보험 건들 수 없잖아요. 노후자산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실물자산도 건들 수 없잖아요. 전세자금 하는 거 이거 건들 수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남은 돈이 지금 현재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운영하는 대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종잣돈 운영하는 걸 설명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것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후룩 달라지겠죠. 그냥 3천만원을 그냥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20년 후에 1억 2천이 만들어지는데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2천만원은 종잣돈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1억 5천으로 약간의 차익이 발생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금액을 한번 조정하는 거를 첫 번째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보험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지금 연금이나 보험을 가입을 해서 연금을 20만원을 하고 보험을 10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저축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80만원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이나 보험을 안 하게 되면 저축여력 110만원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인 연금과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모이는 돈도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이나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미래가 좀 든든한 거죠. 아까 공적연금 계산해 봤는데 100만원 나온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해서 그 금액이 좀 더 커지고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소득의 7에서 12% 사이 이내에 가입 안 하면 나중에 보험 해지하게 돼요. 저희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급여는 잘 안 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달에 300만원 버는데 36만원 이상 보험 가입하면 보험 해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보험을 가입할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라는 쪽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얘를 가입을 해두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는 거를 첫 번째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상담이 끝나고 다음 일정을 잡게 돼요. 2차 상담을 준비를 하는 거죠. 2차 상담이 돼서 만나면 이제 예산을 세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 오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합의를 해요. 그래, 이 예산이 현실 가능하고 유지가 되겠다 라고 되면은 이제 통장을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로 어떻게 지출을 하면 되는지를 상담을 하게 되죠. 요게 끝나면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저축 100만원만 하고 있었는데 연간 지출 40만원을 따로 빼놓고 남은 돈 1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를
일단 설명부터 드려요. 무위험부터 저위험부터 중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돈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적금은 얼마, 뭐 펀드는 얼마, 다른 투자 방법으로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조종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잣돈 운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종잣돈을 현재 은행 자산은 1,000만원, 뭐 증권 자산으로는 뭐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계셨는데 이 돈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종하는 시간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담이 다 끝나면 이제 다 합의가 되는 거죠. 지출은 이렇게 해야지. 저축은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저축을 해야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합의가 된 거죠. 종잣돈 운영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들이 합의가 된 거죠. 이렇게 2차 상담이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만났을 땐 무슨 얘기를 하게 되죠?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누겠다, 투자 상품 이렇게 뭐 나누겠다, 안전자산을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겠죠. 그걸 세 번째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3번 정도 만나면 상담이 다 끝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많았는데 이런 경우라면 4번 정도 만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면 그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상품이 갖고 있었고 이게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돈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걸 바꿨을 때는 더 불안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또 보험이나 연금을 많이 가입해 놨을 때 이 돈은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 건데, 그러면 종잣돈이 더 얼마 안 모일 텐데 얘를 리모델링 하거나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니까 한 4번 정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게 됐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출장으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일단 종합재무 상담을 하면은 상품 가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줄이게 되지, 사람 마음이 종잣돈을 많이 모으고 싶지 뭐 안전장치 많이 두고 막 보험연금 많이 가입하고 뭐 장기적으로 묶는 거를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돈을 좀 확보해 놓고 싶거나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기 마련이다 보니까 재무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금액을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시고 뭐 펀드를 100만 원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셔도 실제로는 금액은 확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많이 못 만나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도 걸리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4년 차서부터는 이렇게 출장 상담을 하는 위주가 아니라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임직원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계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루에 뭐 13시간씩 14시간씩 일은 진짜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재무 상담을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재무 상담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이렇게 상품 설명을 드리고 상품을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대부분 필요한 게 종합재무 상담이지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내가 50만원 저축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종합재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 있는 대로, 저 요 방송하는 대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비용을 받지 않고 저는 이제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냥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뭐 필요한 부분들로 상담을 원하시고 관리가 필요하시면 관리를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네, 최선을 다해서 종합 상담을 해드리고 또 비용을 따로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